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안전벨의 의무와 민사책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어떤 실제 사례 이야기인데요. 대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이제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일정 기간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높은 고지대를 가다 보니까 고산병에 의해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학교에서 여행을 계획했고 준비했으니 안전벨 의무 책임에 따라서 보상해라는 게 이제 유족 측의 입장이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서 부담할 안전벨 의무는 없다 해서 면책을 하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사건을 의뢰받아서 진행하면서 잘 사건이 끝났던 온전하게 보상도 받고 또 초과된 손해배상금도 또 학교 측에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사실은 좀 심혈기울여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서 잘 끝나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건을 검토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접하는 게 정말 괴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유익을 주고자 이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자, 손하정서를 보면서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하정서 양식 다시 봐도 예쁩니다. 제가 협회에 있을 때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샘플인데 참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보험회사에 이렇게 이제 제출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차, 그리고 손하정 요약하고, 그리고 수임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가 이제 기본 양식이고, 강의를 위해서 이제 실제 조사했던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조사, 확인하는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8월달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벌써 한 6년, 7년이 다 돼가네요. 중국 사천성 송파년 소재 호텔 숙소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중문학과 3학년이고,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통해서 특성화 산업단 4주 일정이라고 해서 해외여행 문화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산천성 고산지대 구체구라는 지역에서 문화체험 일정으로 머물렀다가 여기서 이제 구토 같은 게 발생했는데 그 고산병의 증세를 호소한 거죠. 고산병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걸 위험한 것을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급차 이송해서 인근 중장병원을 호송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머니를 여러 번 만났는데 너무나 가슴 아파서 대화할 때마다 눈물을 보이시고 좀 그랬던 사건입니다. 사망진단서에서는 중국 사천성 송탄시 중장병원에서 미상으로 나왔고 부검 결과에서는 넘어가고요.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시의 사인으로 외래기관 손상, 중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그 본시의 사인으로는 그 고소에서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고소증으로 판단된다. 고소증 사인을 평가했습니다. 이 고소증은요, 2000m,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저산소로 나타나는 신체 급성 반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해외여행 문화연수 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행사한 지가 한 3, 4년쯤 됐던 거예요. 이렇게 외국으로 여행을 갔던 것이요. 해외여행 겸 문화연수죠. 선발 인원도 학교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뽑아서 가고 또 지원 자격, 지원 서류 받아서 심사해서 진행합니다. 또 지원자의 선발 기준도 있었고요. 또 예산 비용도 1인당 135만원 정도 해서 비용을 받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세부 일정, 언어연수 일정, 문화체험 연수 일정에서 4주 코스로 진행하는 겁니다. 또 쭉 뭐 이런 일반 여행사처럼 하면서 문화와 언어를 같이 배우는 거죠. 관계 법규 및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판단, 불법행위 책임과 또 민법 390조에 따른 안전벨의 의무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회사는 학교 시설에 대해 대인배상 2억 원, 1인당 2억 원의 보상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학교의 안전벨 의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건데, 학교에서는 이 일반 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안전벨 의무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이제 주장한 거고, 보험회사도 같은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조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영업배상 책임보호 있고 하는데,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상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학교 시설 및 시설이나 업무 관련된 그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학교 업무함은 학교 경영 관련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활동으로 쭉 인솔,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행사는 학교 그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 경영자 그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그 우연한 사고로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연수 과정이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학교 행사에 포함되는 학교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장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는 학교에 청구하지 않고 이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고지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그 일정을 확인하여 여행을 준비하면서 고지대에 따른 고산병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고지대에 여행하는 자는 그 여행 과정에서 우연한 그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를 일정 비율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상당하며, 스스로가 이제 그 고산지대를 가기 때문에 고산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 발생한 손해 전부를 손해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기본 원리와 치는 측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뭔 말이죠? 써놓고 헷갈리네요. 여하튼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서 과실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80% 정도로 책임하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안전벨 의무 책임이기 때문에 100% 물을 수 없고, 본인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책임에 대해서 20% 정도 책임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학교 측에 책임 물을 때에도 20% 정도 판결이 났습니다. 안전벨 의무와 우연성 적용 판단. 이 사건 사고 대학교의 안전벨 의무 적용 판단. 안전벨 의무라 함은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적시했습니다. 불법 행위와 큰 차이가 없고, 당연히 계약상 그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또 연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해야 될 그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책임과 달리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안전벨 의무의 적용 범위, 고용관계에 쭉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에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소해서 고산병의 고소증, 고산병이라는 거죠. 고산병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은 대학교 측은 이번 행사의 일반적인 일정 과정은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이번 사고의 제3회 실시한 행사였음. 이 학교에서 3번째 실시했으니까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프로그램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피해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대학교에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연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을 준 것도 일종의 계약이고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주최했고, 그래서 그 학교 측에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학교의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지, 연수 일정, 연수 과정에서의 행정 가이드, 숙박 등의 서비스 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연수 계약을 내용을 실시 도중 피해자가 부딪힐지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이게 안전벨 의무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 안전벨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안전벨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근거로 첫 번째, 고지대에 대한 설명이나 고산병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전혀 없었으며, 이 안내하는 문구나 그 책자에도 그런 게 없었으며, 두 번째, 망인 스스로 산소통 한 개와 고산병 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나중에 이제 체험하다가 이런 얘기를 없고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그 카톡을 하면서 야 혹시 고산병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산소통도 구매해야 되고 우리 구매하고 하자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돈을 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 학생들이요. 근데 이 친구도 산소통 한계와 고산병에 대해 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건 기록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다 학생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노력을 했던 거죠. 학교에서는 이런 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고산병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리고 위키백과 사진을 보면 고산병은 높은 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1500m, 2000m에는 문제가 없고 2500m에서 20%, 3000m 이상의 40%가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고산병에 대해서요. 위키백과에. 그런데 문화 탐방했던 장소인 그 주자이거우 구체구는 해발 3400이거든요. 3000m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리엔따오빠 초원 여기는 그 해발 3500m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험하겠죠. 이게 부검감정서에서 그곳은 해발 3500m 이상의 고원으로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가는데 고산병에 대해서 학교에서 준비를 안 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주자이거우 풍경구에 3000m 이상 된다는 것을 또 위키백과를 통해서 또 입증을 했고요. 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3500m 이상의 고원인 리엔따오 그 오빠 초원에 도착하였을 때 누구나 다 약간의 고원 증상, 고산병에 대한 증상이 두세 명 있었고 두세 명 학생은 구토 증상이 있었고, 그러면 이때 그 인솔했던 그 교수는 학생의 위험을 감지하고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조치도 전혀 없었다는 점. 구토 증세를 보인 두세 명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리고 이 김 교수는 현장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행 보조자이고 학교를 대신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사를 주최한 그 대학교 사업단과 인솔 교수는 이러한 현지 대처 미흡했던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는 점, 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에 행사 주최한 이런 데에서 인지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 대학교나 그 인솔 교수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도 민사적인 책임은 그 피해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예가 되는 거고요. 경영자 배상 책임 특별력과 우연성 판단. 경영자 배상 책임에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데 이번 사고는 우연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벨트 의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판결. 대법원에서도 여행자에 대해서 안전벨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책임을 졌던 판결. 두 번째는 또 2011년도 판결. 또 이것도 여행자 현지에서 이행 보조자 내지는 여행업자가 이런 현지의 위험성을 다하지 못한, 제거하지 못한 안전벨트 의무 책임을 졌던 책임 판결. 또 대법원 2007년도 스키장에서 발생한 그 안전벨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월 현실소득은 학생이니까 보통인부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년은 60세까지 당시는 평가했던 거고요. 손해액은 1억 원에 따라서 20% 과실 뺀 8,800만원, 일시수입은 생활비 3분의 1 공제하고 2억 8,900만원, 장례비 500만원, 과실 공제하고 400만원 평가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위자료 일시수입 장례비에서 총 3억 8,100만원, 그리고 보험회사 담보하는 금액은 2억이기 때문에 과실을 더 공제하더라도 2억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2억 원을 다 지급을 하고 또 학교 측에 추가로 또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억 한 몇천만 원 정도 더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나마 우리 유족들은 저를 만나서 잘 처리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안전벨트 의무, 학교 측에서 어쩌게 보면 여행업자의 책임처럼 그 비슷한 책임이었는데요. 해외 연수, 또 문화 탐방을 계획했던 그 중에 그 고산병으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어서 그 안전벨트 의무 책임이 인정됐던 사건입니다.
안전벨트 의무 책임은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안전벨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불법행위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